Hi everyone, welcome to TOEIC Speaking 기출문제집. I'm Jasmine, nice to see you aga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새 강의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자스민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기출문제집을 활용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TOEIC Speaking은 기출이 무조건 진리예요. 한번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돌리고 계속 같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기출 변형이나 기출 유형이 아니라 이 공식 기출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거 알면서도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공부하기를 조금 어려워하셨어요. 왜냐하면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집 모범 답안이 조금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다 좋은 앤서들이긴 한데 일관성이 없어요. 템플릿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각기 다른 이 답안을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울 수도 없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신 학생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강의 부제목 좀 볼까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출문제와 매직앤서로 토스 조기 졸업하기. 맞아요, 여러분. 이 매직앤서. 제가 개발해낸 이 매직앤서 템플릿으로 딱 12개거든요. 그걸로 제 아무리 어려운 기출문제를 할지라도 안 풀어지는 게 없어요. 제가 강의 동안 다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마시고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출문제, 매직앤서, 자스민 토스, 이야, 이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시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바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에서는요, 이렇게 3가지 준비했어요. 첫째, 토익 스피킹 소개 및 레벨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첫 강의니까 토익 스피킹 파트별 유형 이해하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 제가 확실하게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본 수업은 실전 난이도의 기출 문제 강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스가 처음이신 분들보다는 제 매직앤서 템플릿 강의,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수강을 마무리 개념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토스 공부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 자스민 강사는 파트별로 어떤 전략으로 고득점을 이뤄내는가 그 전략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나마 전 파트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토익 스피킹 레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토익 스피킹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점수 여기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140부터 써 있는데 140점부터인 건 아니고 0점부터 200점이 만점인 시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려고 토스를 보시거나 아니면 진급을 위해서 토스 시험을 보실 때 이 정도 때 점수부터 보통 필요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거고 그 이전 점수는 여러분들 이 YBM 토익 스피킹 웹사이트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으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140, 150 두 가지 점수대를 IH라고 불러요. Intermediate, High. 오케이? 네. 이 IH라고 부르는 요 레벨은요,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영어 말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써 있는데요. 분명하지 않은 발음이나 어법 실수가 있지만 간단한 질문에 대한 응답과 기초적인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잘하진 못해도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하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제 신규 채용을 할 때 이 정도 되는 점수를 요구를 하죠. 업무를 영어로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어 회화는 조금 되는 직원을 뽑고 싶다라는 의미겠죠. 토익 점수로 환산하자면 한 850점 정도까지의 점수대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토익하고 토스 점수는 좀 성격이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걸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벨은요, AL이에요. Advanced Low. 160점, 170점. 자, 발음에 사소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업무 환경이 적합하다. 이렇게 써 있죠? 맞아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영어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직원을 채용할 때 이 정도 점수를 이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에서 일하시는 항공 승무원분들 아니면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약간 영어를 섞어서 업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점수대가 되겠습니다. 한 900대 초반, 93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점수죠. 맞아요. 이게 160, 170 높은 점수예요. 이 정도만 받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그냥 스스로 자부심 느끼셔도 되는 그런 점수대입니다. 자, 그리고 레벨이 더 있어요. 한참 더 있어요. Advanced Meet, AM이고요. 180, 190
점대에 해당하는 레벨입니다. 다수의 의사소통과 과제를 수월하고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고 다양한 주제를 놓고 오가는 격이 없는 대화에 대부분 참여할 수 있다. 모두가 아니라 대부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원어민 교포급은 아니지만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대부분의 업무를 영어로 처리하기에 문제가 없는 수준. 그러니까 토익은 거의 뭐 만점 정도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한 영어가 아닌 해외 영업이라든지 뭐 외국인 바이어나 셀러를 상대로 계약을 따내야 된다든지 이런 좀 영어로 중요한 중책을 맡을 그런 직원들에게는 이런 점수를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요 신의 점수 200점. 네. Advanced High, AH 등급이고요. 대부분의 의사소통과 과제 능숙하고 짜임새 있는 논거를 제시하면서 어쨌든 영어를 필요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어로 다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정도. 막 원어민 교포 같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시험 보면 늘 200점을 받지만 제가 뭐 원어민도 아니고 어릴 때 미국에 살았던 교포도 아니고 그냥 유학생활 몇 년 정도 한 그냥 영어 능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200점은 어쨌든 토익 스피킹이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이제 비영어권 비언어민들을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막 교포처럼 잘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200점을 여러분 혹시라도 받고 싶으시면 거의 대부분의 토익 스피킹 문제 유형을 다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탁탁탁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시면 200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짧게 단기간에는 좀 힘들겠죠. 혹시라도 목표가 200점이시면 이건 990점 그 이상이거든요. 200점이 목표시라면 진짜 열심히 오랜 기간 동안 저만큼 노력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토익 스피킹 레벨 이렇게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어요.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그냥 토스 해야지, 점수 잘 받아야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 점수를 딱 정하세요. 내가 가려는 회사가 뭐고 내 전공이 이쪽이고 내 포지션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랑 어디가 더 가깝겠다 생각하셔서 그래 나는 150점 IH를 받아야지. 나는 그래도 최소한 160 이상 AL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 점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시험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토익 스피킹 이제 시험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토익 스피킹 경험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짧게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 제가 한글로 여기 한글 텍스트로 설명 넣지 않았어요. 그냥 휙 보고 갈게요. 자, 파트가 총 5개로 이루어진 시험입니다. 그리고 파트별로 이렇게 2문제 나오는 것들도 있고 3문제 나오는 것들도 있고 1문제만 나오는 파트도 있어요. 문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은 Read a text aloud. 지문 큰 소리로 따라 읽기입니다. 지문이 화면에 가득 차게 나오면 그냥 쭉 읽으면 되는 그런 파트예요. 되게 쉽겠죠? 네, 맞아요. 답변 준비 시간은 45초고 답변 시간 45초고 점수는 3.0이 만점인 그런 파트입니다. 오케이? 자, 뒤에 가서 다 유형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간략하게 보실게요. 자, 그리고 Part 2는 여러분 말로만 듣던 그 사진 묘사 Describe a picture 2문항 3, 4번 2문항 나오고요. 준비 시간 45초, 답변은 30초, 그리고 만점은 3.0짜리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Part 3는요. 5, 6, 7번 3문제가 출제가 돼요. Respond to questions.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파트죠. 자, 질문에 답하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문항이 나오는데요. 준비 시간 굉장히 짧게 줍니다. 문항당 3초. 질문이 딱 나오면은 하나, 둘, 셋 하고 바로 삐 하면 답변 들어가야 되는 그런 파트. 답변 시간도 볼게요. 5번, 6번 첫 2문제는 15초간 답변을 하시고 마지막 문제는 30초 동안 쉼 없이 쭉 답변을 하셔야 돼서 조금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다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항당 3.0 만점이에요. 합쳐서 3.0이 아니라 얘도 3.0, 얘도 3.0, 얘도 3.0 이렇게 되는 파트. 오케이? 자, Part 4는요. 또 3문항이에요. 8번, 9번, 10번.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자, 얘랑 똑같죠? 앞에 제목은요. 근데 요 전제가 붙었어요. Using information provided. 주어진 정보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하기. 즉, 이제 여러분의 생각으로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보를 주면 거기서 찾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파트거든요. 자, 문항당 3초씩 준비 시간 주고요. 대신에 문제가 나오기 전에 정보를 먼저 읽어보라고 줘요. 그 시간 45초 되겠습니다. 자, 얘도 답변 시간이 똑같아요. 8번 15초, 9번 15초, 마지막 10번은 30초간 답변을 하게 해주고요. 마지막 10번 문제는 이제 문제가 텍스트로 안 나오고 리스닝으로 나온다
나온단 말이에요. listening passage로 나올 때 질문을 2번 들려줍니다. 정확하게 듣고 답변을 하라는 취지죠. 얘도 한 문항당 3.0 만점인 파트입니다. 자, 마지막 11번. 파트 5. 얘는 별표 쳐야 돼. 왕별표. 왜냐면 엄청 중요한 파트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파트 하나만 어떻게 잘해도 전체 점수가 잘 나와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파트 제목부터 잘 좀 보세요. 자, 뭡니까? 그쵸? Express an opinion, 의견 제시하기라는 파트예요. 준비 시간 45초고 답변은 60초, 1분 동안 합니다. 1분 동안 뭘 제시하라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주제 하나를 딱 던져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촘촘하게 1분 동안 쫙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만 들어도 되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자, 배점도 제일 높아요. 5.02 만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영향력이 가장 큰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스가 혹시 처음이신 분들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려도 아직 뭐가 뭔지 몰라요. 시험 문제를 보면서 제가 직접 풀어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별로 차례차례 훑어볼게요. 자, Part 1입니다. Part 1, 첫 번째 파트. 문제 유형, 우리 이거 좀 같이 좀 읽어볼까요? 영어로. 자, 문제 유형은 무엇입니까? Read a text aloud. 그쵸, 옆에 써있죠? 문장 소리내서 큰 소리로 따라 읽기. 자, 파트별 개요는 이 파트 진도 나가는 날 조금 더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지금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 2번 두 문항 출제되고 45초 준비해서 45초 답변합니다. 3.0점이 만점입니다. 발음, 억양, 강세를 보고 평가하겠다. 그런 파트입니다.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테두리에 파란색도 있고 가운데는 박스 쳐져서 이렇게 흰색이 보이죠? 여러분 테두리 파란색 빼고요. 이 흰색 화면 있잖아요. 흰색 박스. 이게 여러분 시험 보러 가서 보이는 시험 화면이랑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거기에 이런 크기의 텍스트, 이런 분량의 이제 뭔가 지문이 나오고 그 밑에 이렇게 생긴 초시계가 나와서 초시계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사이 여러분들은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험인 거죠. 자, 어쨌든요. 이 Part 1은 해석보다는 일단은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읽으려면 억양, 발음, 강세, 끊어읽기 여러 가지를 다 갖춰서 잘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시계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는 거랑 초시계랑 같이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인이 이렇게 나와요. 시험 보러 가면 Begin speaking now, B 할 거예요. 자, Begin speaking now, B. Good evening and welcome to our performance. On behalf of the Woodson Dance Company, I'd like to thank you for supporting the art. Tonight's program will feature the folk music, traditional costumes, and visual art of the Caribbean. Because this is the final show of our season, there will be a reception in the lobby after our program.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 읽고 나니까 한 20초, 19초, 18초 이 정도 남았죠? 이 정도 시간이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초시계를 켜놓고 연습을 하실 때 다 읽었는데 한 10몇 초가 남았어요. 아, 그럼 내가 적당하게 잘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이 물론 45초인데 45초를 가득 채우려고 이거 천천히 읽으면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시고 말이 좀 빠르신 분들은 10초대 후반, 말이 좀 느리신 분들은 10초대 초반 정도 남겨주시면 딱 좋은 속도로 읽었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어쨌든 어떤 파트인지는 아시겠죠? 요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요. 오늘은 이제 약식으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거라 파트별로 한 문제씩만 일단 우리가 볼 건데요.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난이도도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제가 초치기 비법 전략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석대로라면 발음, 억양, 강세, 끊어읽기 이걸 잘하면 고득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플러스해서 점수를 140점을 받을 걸 150점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것만 주의해도 10점이 확 올라가거든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작은 꿀팁이에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뭐냐면 일단 읽을 때요. 급할 필요 없으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세요. 틀리지 않게. Good evening and welcome to our performance.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On behalf of the Woodson Dance Company, I'd like to thank you for supporting the art. 이런 거 조심하세요. 자, 수업 때 제가 소상하게 설명드릴 건데 다른 강의에서는 많이 강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데 art로 읽으면 여러분 이거 어때요? 부분 점수라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안 돼요. 틀리는 거예요. 분명히 art죠. 근데 art로 읽었어. S 없이 틀리는 거예요. 바로 감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내가 아무리 못하고 영어랑 안 친해도 읽다가 S 붙은 거, 뭐 끝에 ED 붙은 거 이런 거 안 빼먹고만 읽으면 틀리는 거를 감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 10점 더 먹고 들어가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Tonight 여기도 있죠. Program will feature the folk music, traditional costumes 또 있어요. And visual art of the Caribbean. Because this is the final show of our season, there will be a reception in the lobby. 자, 여기도 같은 거 우리말에 없으니까 우리가 빼먹기 쉽거든요. 이것도 지켜주세요. A reception in the lobby after our program. 이렇게. 제가 지금 표시한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지켜서 안 빠뜨려도 고득점 받을 수 있다. 제가 수업 때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물론 우리 전략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저만 드리는 특별한 전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제가 시간마다 요거 체크해드리면서 여러분 직접 녹음한 내용하고 비교해서 고치고 수정하고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오케이. 자, Part 1이었습니다. Part 2 사진묘사 살펴볼게요. 문제 유형은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Describe a picture 이고요. 자 뭐예요? 사진묘사하기. 네,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사진묘사를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요. 사진묘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진묘사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되게 많으신데 사진묘사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뭐가 어렵냐면 시간 맞춰 딱 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45초 동안 준비해서 30초 만에 답변을 딱 마무리까지 끝내야 되는데 사진을 보고 말은 할 수 있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30초 안에 마무리까지 딱 끝내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요령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문항 번호는 두 문제 출제됩니다. 3번, 4번. 채점용 점수 3.0 만점이고요. 자, 파트 1이랑 같은 평가 기준에 문법, 어휘, 일관성까지 추가가 됐어요. 자, 사진 보실게요. 그냥 이런 사진 나와요. 평범한 사진. 토익 스피킹에 나오는 사진은요, 딱 봤을 때, 어디구나, 사람들이 뭘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통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애매하게 막 몽환적인 그런 사진,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아요. 자, 이 사진을 보고 45초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가지고 30초 동안 스피드업하게 탁탁탁탁 일사불란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학생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남자도 설명해야 되고 이 여자도 설명해야 되고 손님들도 설명해야 되고 물건도 설명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 봉투에 담고 있는 거 설명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30초 안에 안 들어가요. 이게 제일 큰 고민이시거든요.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30초 초시계 켜고 어떻게 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한국말로 먼저 쉬운 이해를 위하여 제가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이것은 슈퍼마켓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또는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사진의 오른쪽에 점원이 한 명 있어요.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야채 종류들을, 식료품들을 뭐죠 이거? 페이퍼백이죠? 종이 가방에 담으려고 이렇게 손을 뻗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 뒤에는 손님들을 도와주는 캐셔도 한 명 보입니다. 계산원이 보여요. 사진의 배경엔 이렇게 선반에 진열되어진 많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손님들이 grocery, 식료품을 쇼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 끊으면 돼요. 자, 이게 30초 안에 과연 들어갈까요? 볼게요. 약간 탄력 있는 속도로 하겠습니다. Begin speaking now. Beep. This is a picture taken at a supermarket. There are several people in this picture.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n employee. He is wearing a uniform. He is reaching for some groceries to put them in a paper bag. Behind him, I can see a cashier helping customer.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there are many products displayed on the shelves. Maybe the customers are shopping for some groceries at this supermarket. 이렇게. 오케이? 맞아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뭐라고 지금 했잖아요. 모범 답안 시연을 했잖아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다 쓰는 어휘 다 그냥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수준의 어휘에서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30초 안에 넣는 게 제일 힘들어. 그래서 딱딱 이 30초를 제가 5등분해서 그 5단계 안에 무슨 말을 하고 끝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또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또 애매하시려나? 그럼 잠깐만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사진은 사진에 몇 명이 나오든 사진의 장소가 어디든 딱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진에 찍힌 장소와 인원수를 밝히는 거예요. 이거는 슈퍼마켓에서 찍힌 사진이고 사람은 그냥 여러 명이 67명 정도가 있다라고 일단 1단계에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요. 주인공을 딱 설정을 해서 주인공을 10초 동안 설명을 합니다. 10초 동안. 설명할 때는 길게 못해요. 이 사람이 점원이고 무슨 색깔의 무슨 옷을 입었고 어떤 자세로 서서 뭘 하고 있다 다 설명 못해요. 10초 안에 쏙 들어가게 점원이 있는데 뭘 입었고 뭘 하고 있고 딱 이거 3마디, 짧은 3마디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점원이 유니폼 입었고 쇼핑백에 담으려고 이거 그로서리들을 이렇게 팔을 뻗치고 있다. 이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요. 이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버려서 한 사람 취급을 하고 5초 안에 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남자 뒤에는 다른 캐시어가 손님들 돕고 있다. 이러면 이제 한국말도 5초 안에 들어가고 영어도 5초 안에 들어가요. 오케이? 자, 그리고 4단계는요. 뒤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사물들을 설명해요. 사물 5초. 그 다음에 마무리. 아마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쇼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마무리로 5초를 뺍니다. 그러면 맨 앞에 인트로도 5초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다 합쳐보세요. 몇 초가 나오나요? 30초 나오죠. 이거 저만 알려드리는 비법이에요. 이거에 딱딱 요 프레임에 맞춰서 초시계를 설정하고 뭐가 됐든 연습을 하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30초 안에 어떤 사진을 던져줘도 여러분 될 겁니다. 근데 바로 한 번 수업 듣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사진을 한 10장에서 15장 정도 공부를 하면 그 후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될 거니까 연습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사진묘사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Part 3 넘어가 볼게요. Part 3는요. Respond to questions, 듣고 질문에 답하기라는 제목의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질문이 뭐가 나오든. 자, 5, 6, 7번 세 문항, 그 다음에 준비 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항당 3초. 두 문제는 15초, 마지막 문제는 30초간 답변을 하시게 되고 한 문항당 3.0 만점이고요. 발음 억양 강세 문법 어휘 일관성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문제를 듣고 답변을 만들어 내시면서 답변 내용의 관련성과 완성도를 또 추가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자, 바로 문제 볼게요. Part 3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건데 문제가 바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을 미리 설명을 합니다. 자, 배경부터 읽어드릴게요. Imagine that an English language technology magazine is doing research in your area. 자, 영어 첨단 기술 회사에서 당신 지역에 좀 조사를 한다고, 연구를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mobile applications.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앱스에 관한 전화 인터뷰에 응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추가 설명이네요. Apps are computer programs designed to be used on devices like tablets or mobile phones. 네, 앱이란 뭐 이렇게 태블릿이나 모바일 폰 같은데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라는 추가 설명은 있는데 어쨌든 앱이나 애플리케이션 요게 우리 질문의 주제가 됐고 주제를 정해줬고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질문 봅시다. Do you use mobile apps regularly? Why or why not? 자, 질문에 대한 이해는 되시죠? 그쵸? Part 3는요. 질문이 어려워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답변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직 앤서 템플릿이 꼭 필요한 거죠. 자, anyway, 묻는 말에 이거는 그래도 긴 30초짜리가 아니라 15초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묻는 말에 심플하게 대답하시고 약간만 부연 설명 더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답변을 이렇게 할까요? 저는 모바일 앱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편리해요. 그리고 뭐가 편리하냐면 예를 들어 공부나 업무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앱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도로 말하면 15초 가득 찰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까요? Begin speaking now. Beep. Well, I use mobile apps regularly. This is because they are very convenient. There is a variety of apps for study, work, and entertainment. I like them so much. 이렇게 해서 딱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고사장에 가서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를 갑자기 만나면 머릿속이 하얘지거든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뭐다? 매직 앤서 초치기 비법. 자, 그래서 수업 때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파트 3 문제에 why 또는 why not 이렇게 왜냐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왜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왜에 해당하는 답변 키워드 4개면 충분해요. 첫 번째,
편리하다.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쓴다. 두 번째, 매우 재미있기 때문에 쓴다. 세 번째, 내가 그거 좋아하니까 자주 쓴다. 네 번째, 그걸 쓰면 편안해지니까 쓴다. 그 네 개의 이유 가지고 why로 대답 안 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씁니다. 자주. 왜요?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가 좀 편리한 건지 뭐 study, work, entertainment에 쓰이는 유용한 앱들이 많이 있어라고 부연 설명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첫 마디로 점수 내는 거라 첫 마디가 중요하거든요. 편리하다. 그거 빨리 생각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네 가지로 돌려서 모든 파트 3 문제 답변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수업 때. 오케이? 자, Part 4 다음 파트입니다. Part 4의 문제 유형은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아까 말씀드렸죠. 주어진 정보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하기. 자, 이 파트는 조금 쉬운 편이에요. Part 3에 비해서. 뭐가 쉽냐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되 창작의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나온 정보에서 찾아서 답변해주면 되는 비교적 심플한 그런 파트입니다. 8, 90번 세 문항이고요. 문항당 3초씩 준비 시간 주고 문제가 나오기 전에 정보를 통째로 읽는 시간을 45초를 줍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15초 똑같이 30초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마지막 문항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 2번 들려줍니다. 3.0 만점에 아까 Part 3와 같은 조건으로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보 이렇게 생겼어요. 표 형태로. 그리고 이 표가 종류가 다양해요. 이렇게 지금처럼 행사 일정표가 나오는 때도 있고 무슨 여행, 투어 가이드 일정이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 이력서가 나올 때도 있고 정말 그 운이 없는 시험에선 택배 송장 같은 거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정말 몇 년에 한 번이지만 어쨌든 이런 표를 딱 주고 45초를 주는 거예요. 45초 동안 일단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이거를 읽어서 눈으로 보고 이게 어떤 일정이고 어떤 내용이구나를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45초를 드릴 건 아니고 45초 드리면 지루하니까 제가 같이 간단하게 이 표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자, Historical Education Museum. 네, 그 역사교육 뮤지엄의 이벤트 스케줄이에요. 8월달 이벤트 스케줄. 그리고 여기 열리는 날짜 써있죠. 그 다음에 각 날짜별로 시간대 써있죠. 그날에 무슨 이벤트가 써있는지 써있는 거예요. 자, 이벤트 살짝 볼게요. 첫날의 이벤트는 presentation, 발표가 있네요. Ancient Chinese Architecture, 이런 발표가 있네요. 두 번째 날은 lecture, 강연이 있어요. Early Farming Practices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어요. 그리고 Behind the Scene Museum Tour, 뮤지엄 투어가 있네요. 그리고 Behind the Scene Museum Tour, 똑같은 프로그램이 이 날짜에 또 있네요. 그리고 History Trivia 있고 이날까지 등록해야 된다고 부연 설명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일정은 Fun Made Fossil, 네, 화석에 관한 그런 일정이 있고요. Food History Festival, 네, 이런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8월 뮤지엄 스케줄이네요.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은 쭉 훑어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45초 동안 여기 있는 단어들 모두 디테일하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시간 절대 모자라요. 해석은 안 해도 돼요. 왜? 어차피 영어로 듣고 영어로 대답할 건데 해석을 뭐하러 해요? 어쨌든 빨리, 속도전이에요. 빨리 45초 안에 여기까지 다 읽어두는 게 관건입니다. 지금처럼 분석하시면 되세요. 시험 보러 가셔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나? 문제 되게 쉬워요. 자, 문제 이거 원래는 시험 때 텍스트로 안 나오고 리스닝으로만 나오지만 제가 첫날이니까 정확하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question. What is the date of the lecture about early farming practices and what time does it start?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답은 여기에 다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여기 없는 건 안 물어봐요. 그럼 빨리 찾아야 돼요. Early farming practices 어디 있어요? 그쵸. 여기 있죠. 이게 문제 요지가 뭡니까? What is the date?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언제니? 그리고 what time does it start? 몇 시에 시작하니? 요거 두 개를 물어본 거라 요거 두 개만 똑똑하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나는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갑자기 한 줄을 보고 영어로 뭔가 문장으로 만들어서 줄줄줄줄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득점까지는 안 나오지만 기본 점수는 받게 해드려야 돼요. 그럴 땐 어쨌든 답변 키워드를 찾았잖아요. August 5th, noon.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대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대답이 된 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답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막 AL 이상의 고득점은 못 받더라도 기본 중간 이상의 점수는 받을 수 있으니 어쨌든 답변 키워드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제가 지금 대답할 건 아니고 이렇게요. 이 Early Farming Practices에 관한 이 강연은요. 8월 5일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강연 오후 12시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200점 만점짜리 앤서가 됩니다. 자, 보세요.
The lecture about early farming practices will be held on August 5th and it will start at noon. 만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쵸? 별 어려운 얘기 안 했죠? 이렇게 대답해서 심플하게. 자, 전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이 뭐냐? 지금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여기는 한 줄을 제가 그대로 읽었는데 뭘 좀 추가했어요. 브릿지들을 추가했어요. 자, 요거에 관한 강연이 진행될 거다라는 의미로 브릿지 하나를 넣었는데 제가 해드린 거 기억할 수 있으실까요? 여기 뭐 들어갔죠? 그쵸. will be held, 열릴 거다. will be held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날짜 앞에 전치 다 못 쓰는 거예요, 원래. 그쵸. on 쓰는 거죠. on August 5th. 했고 그 다음에 what time does it start? 하니까 바로 바꿔서 it will start 또는 it starts. 시간 앞에 전치사는 못 쓰는 거죠. at 쓰는 거죠. at noon. 해서 만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표 파트, part 4 만점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업 때 뭘 배우고 뭘 하셔야 되냐면 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브릿지들 넣어가지고. 이 이벤트가 몇 시에 열리고 언제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매직 앤서로 싹 묶어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여러분 PDF 자료로도 드릴 거고 그걸 보시면서 외우고 어떤 표가 나와도 다 줄줄줄줄 설명할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나와도 두렵지 않고 대답을 탁탁탁 뽑아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파트 4는 제가 아까부터 괜찮아요, 쉬워요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쉬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뻔해요. 문제가 나올 게 정해져 있어. 표를 딱 보잖아요. 여기 괄호 있죠, 괄호. 괄호 안에 있는 조금 특이사항, 특별한 사항 같은 건 무조건 100%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거 문제로 나오겠네 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답변을 딱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아주 강점이죠, 파트 4에. 그래서 어렵지 않은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문제 찍는 방법도 제가 소상하게 수업 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파트 4는 이렇게 표가 나오고 대부분의 표는 이런 행사 일정이고 표에 나와 있는 정보를 묻는 대로 대답을 하는 파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part 5 가실게요. 마지막 파트죠. 가장 중요한. 문제 유형은 express an opinion, 의견 제시하기입니다. 문제 번호는 question 11, 한 문제 나오고 마지막 문제예요. 45초간 준비를 하고 1분 동안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1분 동안. 채점용 점수 만점이 5.0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 기준은 전 파트와 동일합니다. 문제 바로 볼게요. 자, 문제 나왔네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자, 다음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 In order for business leaders to be successful, they need to be skilled at negotiating. Give specific reasons or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자, 이렇게 문제가 제시됐고 1분 초시계가 무섭게 딱 여기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여러분 고득점, AL 이상의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문제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해석에는 큰 지장이 없으셔야 돼요. 보자마자 해석은 되고 해석이 된 상태에서 빨리 답변을 어떻게 할까를 45초 동안 열심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동의하실까요? 반대하실까요? 해석 정확하게 해볼까요? 비즈니스 리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여기에 숙련되어져야 된다. negotiating이 뭔지 아시죠? 네, 협상. 협상의 숙련가가 되어야 한다. 제가 볼 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다음은 뭐가 문제냐면 specific reason. 그냥 얼버무린 reason이 아니라 특정한 스페시픽한 리즌을 달래요. 그리고 이그젬플도 줄 수 있으면 달래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자, 여러분 왜 동의하세요? 라고 갑자기 물어보면 현 강의든 온라인 강의든 마찬가지예요.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 아무나 찝어서 왜 동의하세요? 그러면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한국말로 그냥 물어봐도. 이게 한국말로 해도 힘든 건데 우리가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제가 아까도 그랬죠. 강의 초반에. 토스는 기출을 돌려서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하니까 얘 준비해놓으면 다음에 또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문제를 보고 이런 문제는 이유 문장을 이렇게 맞추세요 하는 매직 앤서 제시를 해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템플릿으로 이거 이그젬플도 쭉 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이거 교과서에 제가 드리는 모범 답안 상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 리더가요 그 협상에 숙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더는 회사에 이익을 줘야 돼요. 이익을 줄 수 있는 좋은 협상을 만들어내야 되고 좋은 거래를 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돼요. 회사의 존재 목적은 돈 버는 거기 때문에 뭐 협상을 하든 뭐 거래를 하든 돈을 벌어다 주는 이야기를 좀 해주면 조금 점수가 더 논리적으로 높게 나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가 조금 애매하니까 생산성이 높아져요 라는 말로 우리가 대신 해볼게요. 자, 그걸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agree that in order for business leaders to be successful, they need to be skilled at negotiating because the leaders must make good deals that benefit company and it can improve company's productivity. 자,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reason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것만 말하면 이제 시간이 한참이 남을 거 아닙니까? 1분이. 한 40초 정도는 남을 거예요. 여기까지 20초 걸렸어요. 40초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저 랩하듯이 막 뱉어야 되는데 그거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템플릿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템플릿 PDF로 다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제 템플릿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교재 없으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니까 그냥 설명만 들으셔도 돼요. 8번 매직 앤서라는 제 주력 템플릿이 있어요. 주력 템플릿. 이 8번 매직 앤서 하나만 잘 외워도 점수가 훅 올라가는 그런 템플릿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모든 회사랑 업무 관련된 문제 그냥 갖다 다 쓰는 거예요. 똑같이. 자,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그 JT라는 회사에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막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 굉장히 우리 회사가 심각한 그런 재정 위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그걸 해결하려고 뭔가를 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지 하다가 결국은 이걸 하기로 했어요. 뭐냐면 이 협상력이 좋은 리더를 아니면 협상력이 좋은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막 우리 회사 매출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인지 알고 봤더니 그 새 매니저가 그 자회사, 고객사들하고 클라이언트들하고 너무 거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회사의 생산성을 막 높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회사가 대한민국의 주요 메이저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때 만약에 우리 대표님이 그런 생각을 떠올리지 못하셨더라면 오늘날의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그쵸? 되게 멋있죠, 이거. 이거 영어로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점수 잘 나오는 그런 템플릿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1분을 켜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시간이랑 템플릿이랑 잘 같이 봐주세요. Begin speaking now. Beep. I agree that in order for business leaders to be successful, they need to be skilled at negotiating because the leaders must make good deals that benefit company and it can improve company's productivity. For example, I have been working for JT Company for 10 years. When I just started to work for the company, we had a serious financial crisis. So the CEO had to do something to figure that out. Finally, he decided to hire a new manager with good negotiation skill. After that, the profits of the company started to increase because the new manager made good deals with clients and it naturally improved company's productivity. And now it has become one of the major companies in Korea. If he didn't come up with that idea, we might not have this result today. That's why I agree with the statement. 해서 4초가 남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야, 다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어떠세요? 템플릿 마음에 드세요? 당연하죠.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 아무도 없었어요. 네. 단지 이제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줄줄줄줄 여러분들도 뱉어내시려면 빡세게 외워야죠. 외워서 여기저기다 응용하는 방법을 배우셔야죠.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네. 자, 토익 스피킹 파트 5에 이런 회사 문제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 문제가 가장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칠 정도로 많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회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수업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파트별 브리핑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오늘 수업에서 들으셨던 내용들. 자, 근데 오늘 한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잖아요. 듣고 보고, 그쵸?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외우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숙제하고 하셔야죠. 그래서 말인데요. 자, 오늘 별다른 진도는 안 나갔지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좀 과제를 드릴게요. 그리고 매 수업마다 과제를 드릴 테니까 그 과제를 같이 완수하면서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 첫째. 그쵸? 준비하셔야죠.
책 준비해 두세요. 자, 그리고요, 추가 학습 자료, 우리 웹사이트에, 강의 웹사이트에 PDF로 추가 학습 자료를 드릴 거예요. 특히 거기 있는 제 템플릿 리스트 있거든요. 12개. 그거 미리 쭉 다운받아서 필요하시면 프린트 해놓고 교재랑 같이 가지고 오셔서 들으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오케이? 네, 시간이 되시면 mp3 같은 것도 다운받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를 펼쳐보시면 이게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집이잖아요. 모의고사가 시작되기 전에 앞에 조금 그 고득점 전략, 파트별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는 페이지들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미리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1강이죠. 2강하고 3강,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풀어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토스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 수업을 많이 들으실 거지만 어쨌든 제가 한 2강의 정도는 시간을 내서 간략하게 그 토스 템플릿, 매직앤서 템플릿 브리핑 해드리고 사용법 알려드리고 기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숙제 꼭 하고 다음 시간에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ll for me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